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설명의 도중에 뭐 채팅으로 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음성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오전 설명회를 제가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서, 예. 오후 밤에 설명회를 내서 그런지, 예.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입시에 관한 이야기고요. 좀 저희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의 이제 후기를 보면은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르네요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학 선생이지만 입시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과만 하시는 분들하고 좀 보는 어떤 그 시야의 바운더리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인생에 정답은 없죠. 그죠?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 이제 자체로 필터링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안내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뭐 의대나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그다음에 연가고, 그리고 자소서하고 이제 생기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고대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대치동에서 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있다고 하지만 뭐 대치동에서 수업은 거의 하진 않고요. 뭐 상담이나 뭐 1대1로 급하게 지도해야 될 일 혹은 뭐 팀 수업 이런 거 위주로만 하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 위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대치나 분당이나 압구정이나 뭐 중계동이나 이렇게 학군지 중심으로 여러 군데 학원에 있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한 지 지금 한 25년 차 정도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10년 전까지는 이제 수능을 주로 수업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수능 수학.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수능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입시 성적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사실은 1등급이나 100점을 받으면 다른 과목도 당연히 뭐 저절로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좀 안이한 생각이었지만, 그리고 대학도 무난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10년 전까지는 통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한 해 동안에 보냈던 학생 수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서울의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는데, 뭐 서울대 1명, 뭐 고대 3명, 연대 1명, 뭐 중앙대. 그죠? 꽤 입시 실적이 괜찮죠. 그죠? 한 4, 50명 정도 한 해 가르쳐서 이 정도 보냈으니까 꽤 괜찮은 이제 수학 선생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공부를 한 친구들이 뭐 계속 1등급을 받고 수학이, 그리고 이제 수능을 뭐 100점을 받는 아이들도 가끔 있고 수능 수학에서. 근데 대학을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스카이를 가는 애들이 거의 없고, 뭐 중앙대나 뭐 경희대나 이런 데 간신히 붙고, 아니면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해서 거의 다 재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점점 있더라고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때부터 분석을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성적을 내는데 대학을 못 가지? 라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때부터 학종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죠. 수능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서류의 영향력이나 다른 생기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캐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입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입시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뭐 견해이긴 한데, 아직도 근데 수학만 잘하면 대학을 잘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예,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좀 친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착각이다. 입시 공부해라. 그래서 대학 못 간다, 아이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그 친한 수학 선생님들한테는 입시 공부를 좀 하기를 좀 이렇게 좀 권유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선생님들이 좀 완고하세요. 왜냐면 사실은 어떤 공부에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도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제일주의에 빠진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약간 그런 게 덜하신데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깨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친한 분들한테만 그냥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21학년도 이후로 이제 그림순 수학을 이제 온라인으로 설립을 하면서 입시 실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상고를 저는 좀 많이 보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22학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2020년, 21년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작년부터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대학을 가기 시작해서 뭐 서울대 의대도 가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각종 의대를 가는, 이제 대학 실적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처음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학부모님들도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좀 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역사에서 이제 수학은 이집트에서 보통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3600년 전에 이제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엄청난 기술력은 사실은 수학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 수학을 공부를 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뭐냐면은, 이집트는 수학을 어디다가 써먹을 건지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면 내가 피라미드를 지어야지, 뭐 스핑크스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는 어떻게 출발했냐면은 이 사람은 호기심으로 출발했어요. 호기심, 즐거움. 뭐 그 이제 역사적 배경은 좀 차치하고서도 그런 걸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니까 별로 쓸모가 없을 법한 뭐 점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공리들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명제를 공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서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적 어떤 그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학을 출발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왜 피타고라스의 이름이 붙었는가? 요거는 아마 아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최초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피타고라스 이름이 붙었냐면은 피타고라스가 이 공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증명.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공식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니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해, 그리고 논증, 그리고 적용. 이렇게 돼야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스 문명은 절대로 4대 문명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뭐 황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대 문명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서양에 이제 뒷받침이 되는 그런 문명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어디다 활용을 할 건지, 어디다가 써먹을 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로만 접근을 하면 한계가 있다. 수학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절대로 수학을 매우 잘할 수는 없다. 대충 잘할 수는 있지만 매우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동기부여를 하는데 상당 시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는 이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커나가면 사춘기도 오고 자기만의 어떤 방어 기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뚫고 자기 자신이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으면서 수학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뭐 틈틈이 수업 시간 틈틈이 제가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가 이제 막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 보면 융합형인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하냐? 저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교라는 곳은 사실은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을 순수한 의도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노동자나 근로자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매뉴얼을 익혀야 되니까 뭐 글도 알아야 되고 숫자도 익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탄생이 된 거기 때문에 무언가 위에서 시키는 것을 맹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하죠. 좀 폄하해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근로자밖에 안 되고 노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리더가 되려면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를 만드는 뭐 회사의 사장이다, 뭐 임원이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뭐 타이어 만드는 거, 뭐 우리가 앞범퍼 만드는 거, 차체 만드는 거 각각 시키지만 그 사람은 위에서 목적성을 알고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융합형으로 키워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융합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공부도.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수학이 따로 있고 과학이 따로 있고 역사가 따로 있지 않듯이 융합적으로 공부를 따로따로 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이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수학 속에서 뭐 사회적인 주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수학 속에서 과학적인 주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수학에서 음악에 대한 주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수학에서 미술에 대한 주제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주로 해드릴 말씀이 탐구인데 탐구를 하면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탐구 주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어떤 주제 해야 돼요? 제가 뭐 A 수학의 A 레벨은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탐구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뭐 교과에 대한 이야기도 뭐 조금은 하겠지만 이제 이런 탐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메스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입시 자체가 결과형 입시에서 과정형 입시로 바뀐다는 거. 요거 이제 좀 주안점으로 알고 계시고 왜 바뀌느냐? 애들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평가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줄 세우기로 해서 이제 끝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형 입시로 다면 평가를 하는 거고 다들 아시다시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의력.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보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탐구 주제를 못 찾아요. 제가 이제 한 보따리에 탐구 주제를 주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됐지? 너만의 탐구 주제를 찾아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주안점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입시의 추월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현재 이제 현재 고2죠. 고2 이하의 학생들은 이게 추월차선이 아니고 그냥 대세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입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우리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사는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지. 아니죠. 정답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줄 세우기 하면 거의 다 불행하고 가난해져요. 한 줄 세우기 하면. 아무리 자기가 강남에 살아도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보다 부자인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에 비해서 나는 가난한 거고,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SNS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닌가. 학생들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한 줄 세우기를 해봐야 전국에서 수능 1등을 하지 않는 한 다들 별로 좋은 결과는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차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겁니다. 고입대입 합격자 포트폴리오하고, 그다음에 연과고하고 상당고에 대한 면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평가에 대한 현황 이야기, 그다음에 스카이대 이제 합격자 생기부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저희 수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분 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학년이 다 이렇게 번져 있어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아마 관심사가 다 다르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영재학교는 저희가 주안점으로 삼는 입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지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2차 지필을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점점점 뭐가 중요해지느냐, 이제 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그리고 3차에 대한 캠프나 면접 단면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1차와 3차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은 작년에 서울과학 영재학교를 간 친구가 있는데 저희랑 수업을 같이 했던 이 친구가 이제 물론 뭐 K모도 하고 뭐 이런 지필 대비도 많이 했지만 저희하고 이제 이런 탐구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통과가 돼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학 영재학교가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영재학교 중에서 서류를 제일 많이 안 보는 학교예요. 서울과학 영재학교가. 제일 많이 보는 학교는 어디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과영입니다. 약간 이제 대체점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건데, 한과영은 제가 그동안 뭐 종종 한 명씩 이제 보냈는데, 서과영은 이번에 제가 처음 보냈거든요. 처음 보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아, 이 학교도 서류를 이제 점점 많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걸 읽진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제가 이제 주로 한과영 위주로 지금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한과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장현실 전형 같은 경우가 서류를 가장 많이 보는 전형이에요. 영과고 입시에서 이제 약간 대학의 수시 전형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보면 글자 수가 남다릅니다. 2000자, 1000자, 1000자, 600자에서 한 거의 5000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다른 영재학교들은 합쳐서 한 2000자 밖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전공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뽑기 때문에 뭐 수학이면 수학, 뭐 과학 중에서도 물리면 물리, 뭐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가영에 넣었다가 떨어진 친구인데, 근데 저희한테 후기를 굉장히 길게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제가 주요한 부분들을 이제 읽어 드리면, 일단 이 친구가 2차 지필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수업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많이 있더라. 왜냐하면 수학을 오래 공부를 했지만 그걸 공부를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독해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고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첨부는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각 학교에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문이 거의 한 바닥입니다. 지문이 한 바닥이고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낯선 지문들을 잘 독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수학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과학고로 가겠습니다. 과학고는 이제 영재학교에 비해서는 지필 비중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필이라는 이름보다는 지필형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이제 과기부 소속이고 과학고부터는 이제 교육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지필고사를 가급적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필은 약간 떨어지고 서류 면접이 훨씬 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고는 지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자소서를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사실 뭐 이 과거부터는 뭐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과거부터는 이런 식의 자소서 내용들이 대학 입시에도 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입시에도. 그러니까 뭐 영재학교의 자소서에 대한 수준이나 과거에 대한 자소서의 수준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자사고들의 자소서의 수준이나 아니면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그 자소서는 지금 없습니다. 자소서는 없지만 생기부에 들어가는 세특 사항들의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입은 이제 다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준에 관계없이 대입에 들어가는 생기부 세특이나 탐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입에 들어가는 친구들보다 더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고, 아,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영재학교 과거에 관심이 없는데, 대학 입시에 관심이 있는데, 그냥 패스해도 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요 정도 수준을 대입에서도 써야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친구들하고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고를 가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는 지금 노골적으로 탐구의 그 독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지원자의 중학교 과정 중에서 지원자에게 큰 영향을 준 수학이나 과학, 진로, 교양 관련 도서가 있다면 두 권 이내로 적고 용어를 쓰세요. 두 권이라는 이내로 쓰라고 해서 두 권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한 10권 정도 읽고 그중에서 추려서 내가 엑기스로 이제 두 권을 썼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써줘야 나중에 면접을 할 때 이 두 권에 대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생기부에 있는 다른 책을 질문할 수도 있고 연관돼서 또 다른 책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이제 오늘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성을 이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냐면은 갈등 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등 관리. 아이들이 팀으로 뭔가 모듬으로 활동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게 꼭 회장이나 부회장이 되지 않더라도 뭐 팀의 그냥 일원이더라도 갈등 관리를 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특목 자사가 기숙사형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의 관계가 그냥 등하교하는 친구들의 관계랑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가족 같은 느낌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그냥 주 5일 수업 시간에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뭐 기숙사에서 같이 뭐 주말을 보낼 수도 있고 밤까지 이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밤에 또 학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밤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관계, 선생님들의 관계, 이런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계들이 갈등 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있어도 힘들어요. 없으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은근히 많이 본.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만 보지 않고 이런 것들도 이제 특목 자사뿐만 아니고 대학 입시에서도 엄청 많이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꼭 이것 때문에 뭐 회장을 해야 되냐, 부회장을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팀 과제가 있고 뭐 할 때 피하지 말라는 거죠. 팀 과제가 있는데 나는 내일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대충 참여를 하고 그냥 팀 과제는 그냥 그 팀장한테 다 일임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는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 KMO를 좀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KMO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약간 지역이 달라져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는 과학고 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영재학교 준비하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서울 경기를 넘어서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권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과고를 가려고 KMO를 준비는 하지 마라. 영재학교를 꼭 가고 싶으면 그러면 KMO를 하는데 과고를 가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근데 서울이나 경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인구 대비해서 그 학교들 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랑 경기가 1,000만 명인데 서울도 과고가 두 개, 그다음 경기는 과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가기 힘들어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내후년부터 해서 네 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확 지금 쉬워지는 거죠. 근데 서울도 이제 사실은 두 개긴 한데 점점 좀 아이들의 경쟁률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과고 선호가 지금 약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면 과거부터는 이제 과고랑 자사고를 이제 그 고민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KMO를 준비하지 말아요. 왜냐면 KMO에 한번 준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주 5일 그냥 KMO 공부를 해야 돼요. 한 1년이냐 2년 정도는.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이 망가진 걸 어떻게 나중에 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뭐 포지셔닝을 하셔라. 실제로 KMO 관련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과거부터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는 저희가 상상고 입시를 주로 하는 편인데 상상고는 되게 다양해요. 서류 면접도 보고요. 그리고 수학, 과학, 그다음에 독서 인성까지 공통 면접을 봅니다. 지필형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고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약간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학교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번, 1번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 경험들이 이 자소서를 쓰는데 뭔가 쓸거리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쓸거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모든 고등학교, 모든 대학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고등학교, 모든 대학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경험에 가장 이제 적합한 사례는 뭐냐? 이거 정답을 제가 뭐 찍어드리면, 그죠? 사실은 정답은 없죠. 정답을 찍어드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으냐면은 내가 학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경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독서를 추천하는 편인데 독서를 하죠. 그죠? 그럼 독서를 통해서 이 학교에서 배운 공부에 대한 거나 이 독서에 대한 거나 호기심이 느껴져야 돼요. 호기심이 느껴져서 그 호기심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탐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독서가 될 수 있고, 뭐 또 다른 학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녹여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저는 정답에 가까운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계속 쌓아 나가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뭐 입시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세특으로 척척척척 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으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나 이제부터 찾아봐야지, 안 찾아집니다. 절대로 안 찾아져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중학생도 바쁘잖아요. 고등학생은 한 3배는 더 바쁜데, 그 작업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듯이 이것도 선행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척척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통 자소 1번에는 수학이랑 과학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 2번에 인성, 아까 이제 인성했죠, 그죠? 그리고 상상고는 이제 자사고 중에서 가장 책을 쓰는 거를 중요시해요. 지금 그러니까 책 쓰는 란을 아예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상상고부터 이제 수학 창의 융합 면접은 K 뭐 절대 필요 없고요. 아까 과거처럼. 그리고 이제 과학고랑 문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주제가 있어요. 수학에 대한 주제가. 그래서 뭐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잰 그 사실이 있죠. 그죠? 그 사실을 응용해서 우리가 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건지 뭐 그런 게 나왔고, 재작년에는 바코드, 우리가 바코드 많이 찍지 않습니까? 바코드의 원리를 통해 이제 문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가 명확한 게 있다. 과학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 과학은 이제 보통 수학이 주로 한 3년 나오고 과학이 한 1년 나옵니다. 근데 수학 또는 과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 또는 과학이니까 과학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인성 면접, 공통 면접이 따로 있어요. 이제 요게 있는 학교는 사실은 없거든요. 특목 자사 중에서 상상고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형태가 저희가 독서 인성은 따로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수능형 지문을 가지고 논술형 문제 이제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문은 수능형이고 그리고 문제는 논술형이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수학이나 과학 대비는 많이 하시는데 독서에서 대비는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락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고나 외대, 그러니까 상상고에 비해서 하나고나 외대부고 입시는 공통 면접이 없어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독서 인성에는 공통 면접이 없고 서류에 대한 서류 기반 면접 위주로 있습니다. 물론 하나고는 이제 약간 체력 감정까지 있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변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상상고보다는 서류에 대한 면접이 엄청나게 빡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를 굉장히 잘 써야 되고 그리고 탐구한 경험이 되게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고나 외대부고를 생각하시면 중학교 1학년 혹은 그 전부터 탐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에 제가 보냈던 하나고 합격자의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이 친구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아요. 보면 뭐 과학 철학도 있고 과학 전람회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독서 경험도 있고 뭐 학교에서 한 모의 국회 진행도 있고 그리고 저하고 수학도 있고, 그죠? 그래서 되게 주제가 많은데 어떤 걸 써야 될지를 고민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은데 난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 하나고나 외대부고에 합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고 중에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는 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학교들을 이제 수시 전형으로 되게 많이 보내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탐구에 적합한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입시에서 좋은 실적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목이나 자사를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 전형으로 많이 보낸 학교들은 학교의 어떤 능력치가 조금 시스템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정시로 학교를 많이 보냈다 그러면 학교의 어떤 재능보다는 학생의 재능이죠. 그리고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정시는 대부분 고3이 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거의 재수생, 삼수생. 그죠? 그러니까 재수 학원의 시스템의 노력인 거지 학교의 노력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말씀드릴게요. 대학 입시는 이제 사실은 고1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이 돼서 뭐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 아니다, 뭐 학교 시험을 뭐 어떻게 보려면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학교 내신 성적에서 지필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다들 보면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뭐 미적분까지 다 해야 됩니까? 몇 회독 해야 돼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학생의 능력치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물론 대전제는 이거죠. 선행보다는 심화가 중요하다. 선행보다는 심화가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50%다. 나머지 50%는 준비가 됐느냐? 나머지 50%. 예,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50%는 고민하는 거 충분히 알고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혹은 더하게 학원 보내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50%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교과 기재 사항들은 이제 뭐 세특, 세부능력 특기 사항, 동아리, 진로 활동, 재활동이 있는데, 세특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꽉 채워지면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 근데 서울대나 스카이나 이 정도 가는 친구들은 다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는 이제 요즘은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아까 고입처럼 있어가지고 자기소개서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3년치 학생부를 기반해서 면접을 쭉 보는 거예요. 3년치. 그리고 이제 서울대 등 좀 일부 학교들은 공통 면접을, 아까 그 공통 지문 면접 있죠, 그죠? 그걸 보고, 의대는 MMI라고 해서 다중 미니 인터뷰라는 추가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고등학교들이 이런 이제 양식을 다 줍니다. 요거는 현재 그런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고교학점제 되고 2018로 바뀌었죠, 그죠? 바뀌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폭발적으로. 요즘은 중학교도 많이 봅니다. 특목중, 이거는 대원 국제중인데, 이제 여기서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서울대 의대 합격자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학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 관한 주제는 학기별로 2개씩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기별로 2개. 그래서 지금 이제 고1 때 이 친구는 이제 함수와 역함수를 배우거든요. 함수, 역함수를 배우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탐구를 해야 되냐. 주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암호입니다. 암호라고 하는 게 뭐 평문을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고, 이 과정이 함수랑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함수와 역함수에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고전 암호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RSA 암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경시에 나오는 뭐 정수론 같은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포함을 시키면 좀 더 이제 보고서가 뭐 수준도 있고 이제 심화 탐구했던 경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은 제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따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수학 독서 탐구 수업에 내용이 다 책 안에 있습니다. 책 목록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제가 만든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2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별로 2개씩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초월함수, 뭐 저희가 초월함수라 하면 이제 뭐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뭐냐면은 그 정의역이 실수 범위 아니거든요. 실수 범위 아닌데, 그 실수 범위를 이제 복소수로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호기심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오일러 공식이나 드모아브로스 공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는 그 수학 독서 탐구 독서 목록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탐구를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걸 했거나 뭐 특별한 논문을 참고했거나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가 이제 뽑아 놓은 그런 독서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 안에서 다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고3 때는 몬트리올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이제 몬트리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적인 사항인데 약간 역설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A라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B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건데, 뭐 염소문이 있고 뭐 자동차 문이 있다. 문의 개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의 개수를 늘려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변수에 약간만 변형을 하거나 약간만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탐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네. 생기부에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세특이나 생기부를 준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가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니까 고1 때부터 의대, 의사 이렇게 까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고3 돼서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못 쓸 수도 있고, 아이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의대였다가 공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사실은 뭐 의대다 그러면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학에서도 굉장히 응용된 학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1 때는 과학도 통합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을 안 배워요. 그러면 수학은 그러면 생명과학과 그렇게 관련이 있느냐? 별로 관련이 없어요. 뭘 관련을 지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고1 때는 다양하게 이 친구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혹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업 역량을 좀 뽐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고 나서 고2, 고3 때 진로 역량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요 생기부 요게 있는데, 요 문구에 굉장히 집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요 문구만 이제 최종적으로 쓰긴 하는데, 산출물이 있어야 돼요. 산출물을 안 남기고 그 생기부 기재사항만 해놓고 나중에 고3 때 가면 대응이 안 돼요. 면접 대응이.
그래서 항상 산출물을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주제는 선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AI가 많다 보니까 AI로 이제 자소서 그런 것들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3 때 오면은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망합니다. AI로 해서 이제 대충 뭐 알듯말듯한 내용들을 자기 자소서에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고3 때 면접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걸 다 복기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수능 공부해야지 그거 할 공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세특 기재는 선생님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잔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치여야 되고, 질문도 단순하게 내가 이 문제 모르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라는 질문보다, 그 수업 시간에 아까 교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틀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약간 탐구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생기부에 쓸 게 생겨요. 뭐 내가 뭐 A급 수학의 어떤 문제를 몰라서 질문했다.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세특에다가 어떻게 써주겠습니까? 쓰기가 곤란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연계되는 그 방법인데, 같은 과목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세특 주제를 이따가 이제 사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 주제로 다른 과목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되게 잘 써주시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아예 이제 약간 관점을 바꿔서 뭐 기술, 가정, 그리고 역사, 그죠? 뭐 이런 과목들로 그냥 그 패턴을 좀 바꿔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생기부 사례는 다 서울대 갔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서울대 갔던 친구들만 다 모아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독서 탐구를 좀 하라고 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신의 방정식, 오일러 등식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오일러 등식에 대해서 증명하고 탐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산출물로 이제 나왔던 거 있죠,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가감수에 대해서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라는 도서를 읽고, 거기서 이제 뭐 소리가 파동이니까 그 파동은 상가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이제 산출을 했는데, 코딩으로 결과물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코딩,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이런 걸 알면 좀 결과물 산출을 내는데 좀 괜찮은 편입니다. 좀 이제 학년이 어리거나 그러면 코딩도 어느 정도는 배워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수학 원인데, 상가함수의 발전 역사를 따로 찾아보면서 히파르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레티쿠스의 수학자를 접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책을 접한 거죠. 이 책들은 이제 수학자 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 쓴 게 뭔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한 줄 쓴 거 가지고 면접에서 계속 물어봐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이제 풀이의 급수, 그러니까 상가함수의 응용 사례가 풀이의 급수인데 그 풀이의 급수를 탐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일러가 사랑한 이 친구도 아까 초월함수 그 사례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목 중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선행을 하면 공수 1, 공수 2, 그다음 대수, 미적분 1, 뭐 미적분 2, 기하, 그리고 확률 통계, 요거만 알고 계시는데, 고3 때, 고2 때 하는 선택 과목 중에서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저희가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면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논문 쓰는 과정을 이제 그 수업 과목에 하나 넣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탐구를 했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도 뭐 이런 삼각 측량법, 아까 삼각함수랑 비슷한 건데, 뭐 그다음 GPS, 클라인병, 그죠? 그다음 통계 포스터, 다 이제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데, 2학년 때, 이 친구는 2학년 때 했던 탐구를 3학년 때 연계를 했는데, 2학년 때 보면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한반도 사회를 작성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사회 과목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확장해서 3학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통일을 했을 때 GDH하고 통일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에 대한 어떤 탐구 주제를 수학으로 이제 다시 3학년 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주제는 같은데 과목이 달라진 거죠. 그죠?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암호를,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암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생기부에 만약에 그 세특의 암호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 동아리에서 다시 이걸 또 해도 돼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특에도 반영하고 동아리에도 반영하고. 뭐 진로 활동도 있습니다. 진로 활동도 있고 뭐 다 비슷해서, 뭐 독서, 이것도 다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외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자연계 같은 경우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내 대회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요즘엔 잘 없는데, 어떤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도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100% 선생님의 재량이긴 한데 그렇게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객관적이지 않게 이제 써주면 다른 학생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3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 공부랑 여하튼 이걸 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과 공부랑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코딩 학원 따로 다녀야 돼요. 교내 대회, 교회 대회 다 찾아다녀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효율성을 염두를 하는 관점에서 저는 독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독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책은 읽을 수 있는 거고 공부하는 짬짬이 책을 읽어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고 정리하고 탐구를 하는 게 한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필요해요. 고등학생들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죠? 바쁘니까 거의 못해요. 아주 소수만 해요. 그 소수의 애들만 서울대 갑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엄두가 안 나요. 예,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니까 서울대를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하면 100% 실패한다고 저는 다 단언해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설득도 안 합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면 습관이 돼요. 설득이 되고. 그때부터 하면은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설득이 되고 다음 주에 시험이라도 오늘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탐구는 시작하셔라.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고등학생이 돼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깜냥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항들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뭐냐면은 발명을 했어요. 발명. 환기 부족이 저산소증을 초래함으로써 접목시킨 산소 공급기 에어서클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이런 이제 발명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이 발명품을 만들어서 물론 대단하긴 한데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는 보면은 이 탐구를 2학년 때도 또 이어 나갔어요. 2학년 때도 이어 나가 이제 아까 개발한 것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기하 과목에서 그죠? 확장을 시키고 이 2년 동안 한 과정들을 선생님이 이제 좀 기특하게 생각을 해서 3학년 때 이제 다시 써주신 거예요. 3학년 때 뭔가를 더 탐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고1 때 했던 그 발명품을 고2, 고3 때 연결해서 쭉 이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튼 요거 덕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 부분 어떤 서울대 합격하는데 의미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탐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파이썬이죠, 파이썬. 파이썬으로 가지고 이런 걸 했다. 근데 뭐 아주 간단한 파이썬을 공부하는 것은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학원을 다녀야 되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와 병행하기에는 어떤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아두이노. 그죠? 아두이노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아두이노를 가지고 어떤 이제 CPU를 만들어서 뭔가 자동화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초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뭐 할만한데 뭐 중학생부터 이걸 해야 된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파이썬이죠. 그죠? 파이썬. 그리고 프로그래밍.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좀 이상적으로 보는 이제 아이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서울대 얼마 전에 그 군대 갔다 왔고 이제 졸업반입니다. 졸업반. 예,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이제 들어간 친구인데 중학생 때 제가 이제 이 독서 탐구 수업을 한 초창기였어요. 그때 이제 19년이 고등학생이니까 2018년, 17년 뭐 이때겠죠. 그죠? 예, 초창기였고 저하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좀 빡세게 그 수학과학 독서 활동을 하고 원래는 자사고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학군지다 보니까 학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랑 그 자사고 안에 있는 갑반고를 이제 이렇게 그 갈, 어떤 걸 갈지 갈등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입시 실적이 뭐 그렇게 자기 동네 어떤 갑반고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진학을 포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게 서울 같은 경우도 그 비평준화가 아니고 평준화기 때문에 그 지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군지의 비인기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비인기 학교. 진학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활동들이 보면 일단 뭐 이 친구 한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발표해 놓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잭슨 폴록의 화가 있다. 잭슨 폴록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로서 소리는 안 나오죠, 제2차 그죠? 일어난 이후의 추상표와 넓게는 형태에서 벗어난 소리 없어서 운동성을 이게 이제 그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고 저희가 이제 프로록을 쓰게 하고 그다음 챕터를 하나씩 정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프랙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요즘에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해요.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PPT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들은 요즘에 필요합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제가 초상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 앨범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많았겠죠, 그죠? 느낀 게 많아서 이제 2019년 학교에 들어가서 얘는 이제 이과 쪽은 아니고 이제 문과 쪽이었는데 정치경제 연구반 동아리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기가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여기 이제 활동 내용이 보면은 독서 강독 및 독후 감상 작성,
간단한 PPT 발표, 심층 탐구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랑 했던 과정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3년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것도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신도 한 2등급, 1등급과 2등급 사이 정도. 그리고 수능도 이제 모의고사는 계속 1등급이 나왔긴 한데 이제 본 수능에서는 2등급 정도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내신과 수능을 2등급 정도 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냐면은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홍동, 건대 정도 갑니다. 건국대 정도. 물론 이제 건국대가 뭐 안 좋은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지만 서울대에 비해서는 그죠? 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갭이 안 커요. 굉장히 촘촘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친구한테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은 없지만 건대 정도 갈 성적으로 얘는 서울대를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9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적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훨씬 더 더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뭐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합격자를 그래도 좀 많이 낸 상태예요. 서울대 RO리를 한번 잘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서울대를 안 가더라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시는 모든 대학 입시의 표준이거든요. 표준이기 때문에 RO리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앞으로 잘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RO리에 나오는 이제 제가 뭐 저희 재원생들 이야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의대 갔던 친구들은 모든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특이하게 인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저희랑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문대는 사실은 아까 뭐 자율전공 확보도 말이 나왔지만 그거보다 이거는 더 수학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수학은 그저 개념을 배우고 문제집만 반복해서 풀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고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바꿔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각 단원의 개념에 대한 조별 발표, 피드백 해주시는 방식이 좋은데 예를 들어 수열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는 교과에 나오는 등차 등비 수열에 더 나가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에 나오는 개미 수열이나 수학자 랭포드가 개발한 랭포드 수열 등을 조사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풀이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처음으로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수학 관련 독서였습니다. 수학 콘서트 플러스 수학 입문의 수. 다 저희랑 같은 책입니다. 차원이 다른 수학 플랜랜드와 같은 책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이 친구도. 뭐 이거는 아로리 들어갔으면 많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보면 세특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특 관리 프로그램으로 그냥 1대1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수학을 담당을 하고요. 과학 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국어 사회 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한 학기에 주제를 6개, 한 학기에 주제 6개. 수학 2개, 과학 2개, 독서 연성 2개. 이게 사실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고요. 요거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고등학생들의 말인 거고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과학도 있고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친구들은 이제 과학고랑 상상고 입시를 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상상고 입시고 아까 그 선생님들 같이 해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 1시간, 과학 1시간, 독서 연성 1시간. 과학고 입시는 이제 독서 연성은 빠지기 때문에 수학, 과학 1.55시간씩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서 이것도 1대1 수업입니다. 1대1 수업으로 해서 이제 쭉 준비를 하는데 상상고 입시는 사실은 수학, 과학, 독서 연성을 셋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입시를 강제로 겪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고 입시 꼭 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심화 내용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독서 탐구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오랫동안 했던 수업이고요. 책이 17권입니다. 17권. 그래서 일단 뭐 1번이 문명과 수학, 2번이 플랫랜드, 3번이 넘버스. 과학책도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1.4km 우준에 그리고 과학 콘서트, 과학사 대논쟁, 그리고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과학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권. 그다음 완벽한 공부법은 이제 공부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뇌과학 책이에요. 뇌과학 책. 그래서 5권. 7권 중에서 5권이 과학책이고 이제 12권은 수학책이고. 수학책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수학 시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학 생각의 기술 같은 경우는 수학 창의력 수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허수 이런 거. 매스매틱스 같은 경우는 수학 소설입니다. 그리고 골드바 추측도 수학 소설이고요. 플랜랜드도 수학 소설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수학책을 읽었으면 하는 이제 하고 책을 읽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워크북을 저희가 작성을 하게끔 해요. 예전에는 워크북을 이제 수업 후에 작성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대로 안 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책을 워크북 먼저 작성을 하고 수업하고 나서 이렇게 강의 필기 노트를 제가 줍니다.
주면 이제 보안 작성을 좀 하게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탐구 주제. 그죠? 책을 읽고 탐구하는 과정들이 이제 최종적인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트에다가 이제 탐구를 하게끔 제가 하는 편입니다. 감상도 굉장히 좀 저는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학교에 뭔가 독서력을 1차적으로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독후 감상이거든요. 독후 감상을 잘 쓰지 않으면 사실은 책 내용을 오롯이 느껴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독후 감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아까처럼 이제 뭐 발표 자료도 제가 만들게 하는 편이고요. 음. 아까는 직접 했는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유튜브에 올려서 자기 채널을 만들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만들면 좋겠죠. 스트레스에서 S를 빼주시게 된다면 얼마가 되실까? 즉 가능 C예요. 요즘은 이제 영상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수행이 되게 많습니다. 뭘쓸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쓸 수 있게 돼요. 그럼 CI 제곱이 어떻게 되실까? IF 제곱과 CF 제곱으로 나뉘게 되시죠. 같을 수밖에 없죠. 자, 돼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끔 저희가 좀 하는 편이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1.4kg 우주인데 안녕하세요. 1.4kg의 우주대 제3부대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양아랑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쪽 발표를 맡게 된 김대수 교수님께서 인간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 원칙이 비슷한 모습을 이 보이고 친구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귀는 짝짓기 그 한가영 같던 친구예요. 이때부터 먹는 이유는 뇌를 먼저 먹어서 사마귀가 도망치도록 좋은 소통을 있는데, 그렇다면 죽인 후 새끼를 먹어야 하는데 1.4kg 우주 내에 보면 이제 3부에 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동물도 이제 인간처럼 어떤 모성애나 이런 게 있겠는데, 이제 사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최종적으로는 유전자 자체가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면이 발전기가 되고 이런 발전기가 최종적으로. 된 암컷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지만 이기적 반면 유전자라는 모성애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서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거부터 했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6 이상 중학생 이제 아이들하고 이거는 수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중고등학생 학생들. 근데 이 수업을 아이들이 견디고 지속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수업이 한 2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견디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 수업에 잘 적응을 하거나 잘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한데, 뭐 교과 공부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견디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고민하던 끝에 습관이 안 돼서 이걸 못 견디는구나 라고 해서 그 아래 학년들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학 독서 강독은 거의 수학자 강독을 했던 친구들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신입생으로 이걸 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아이들은 오래 못 견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요 수학자 책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88권짜리. 그러니까 이 정도 방대한 수학 시리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되게 예전에 나온 책이라서 책이 되게 투박하고 읽기에도 그렇게 뭐 친절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도 요즘에 워낙 잘 나오는 그런 수학 관련 동화책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수학이 다 들어있을 만큼 굉장히 내용은 탄탄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방금 했듯이 수학 탐구 수업을 했는데, 사실은 탐구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 문제를 수행하고 본인의 탐구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수업마저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제가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강독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독 수업은 탐구는 하진 않고 이제 수학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독후감 감상하는, 감상해서 쓰는 이제 그 수업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목록은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등학생 과정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대수까지는 수업을 하거든요. 대수까지는 하는데, 이제 미적분부터는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좀 아까 했던 그런 수업으로 올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 1, 2까지는 하진 않고 대수 정도까지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이 워크북 있고 이제 다 쓰게 합니다. 뭐 별 내용 없어요. 다 쓰게 해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 쓰는 걸 싫어하고 워낙 쓰는 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 쓰게 합니다. 다 써야지만 잘 있게 되기 때문에. 독후감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탐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내신이 지금 4%에서 10% 경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화됐어요, 내신이. 그리고 수능은 이제 고1 범위로 한정이 됐어요. 수학이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사탐, 과탐은. 뭐 수학이나 영어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중앙대에서 이야기했는데, 수능을 자격고사와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등급제로 이제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겠다.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자격고사가 되고, 그다음 내신에서도 지필이 좀 적어지면서 이제 변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변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을 이제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변별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승부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급반. 제가 이제 예전에 압구정에 그 파인만 학원이라는 데서 의대 가는 친구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압구정 파인만이면 사실 파인만 본원이고 거기에 의대반이면 그 앞에 현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고에서 잘하는 애들은 다 오는데 그렇게 날고 기던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의대 간 애들이 한 30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해 의대 간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수능으로. 예. 그 나머지들은 다 재수, 삼수해서 뭐 의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수능으로 고3 때 대학을 잘 가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수능 공부한다니까요, 지금. 목숨 걸고 공부한다니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채널 아시죠? 그죠? 미미님. 이 채널에 나온 이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아름 아는 친구인데, 휘문고 나왔거든요. 휘문고 나왔는데, 이제 약간 거기 동네 분위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집에서 지원은 해줄 테니까 네가 의대 갈 때까지 해라. 의대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육수 정도는 그냥 할 수가 없죠.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그죠? 약간 우리 예전에 우리 뭐 사촌 오빠라든지 아는 친척 오빠가 했던 그 형이 했던 고시 낭이 그죠? 그런 분들 가끔 있죠, 그죠? 주변에 신림동에서 막 10년 정도 살다가 고시 학교 가시는 분들 그런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으로 다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이제 곧 중간고사 볼 텐데 고1 아이들 특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제 그 학군지 갑반능고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고1 내신 딱 보고 나서 좌절해가지고 나 수능으로 대학 가야지 하는데 그게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3년 후에 목표를 잡고 공부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눈앞에 닥친 내신이나 수행을 다 포기하고 3년 후에 목표를 가지겠다? 그죠? 마치 오늘까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1, 2때 모의고사 1등급 유지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애들 거의 다 수능 때 미끄러집니다. 2, 3등급으로. 그래서 고3 때까지는 그냥 내신 잘 받아서 학교 생활 잘해서 수시로 가고 떨어지면 재수부터 수능 전략으로 가는 것도 늦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를 좀 웬만하면 겪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뭐 의대 간다고 해서 뭐 특목 자사 안 가고 그냥 바로 일반고에서 특히 막 농어촌 가가지고 뭐 1등 하겠다 뭐 이런 전략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맹자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맹자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뭐 시골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 가면 시골에 맞게끔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공부하는 곳에 있어야지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다른 친구들 다 노는데 혼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보통의 마인드로는 안 되죠. 그래서 고입은 반드시 겪으시는 게 좋다. 그죠? 뭐 다른 건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대학에서 바라는 역량이 단순하게 수능 잘 보고 잘 봐서 고득점으로 대학 오는 친구들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제가 대학 동기가 이제 고대 입학처에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 중에서 제가 아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입학 사정관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종을 준비하는 제대로 공부한 친구가 이제 스카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서울의 중상위권 이하로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준비하면 스카이를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물론 이게 약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좀 더 좀 그렇게 돼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이제 재작년부터죠. 자소서가 없어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대학 입시에서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재밌는 현상. 뭐냐면은 고3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3 때. 예전에 고3 때 되면 막뭐 원서 쓰느라고 막 바빴거든요. 근데 고3 때 할 수 있는 게 없고 고1 때부터 차곡차곡 채워 나가야 돼요. 차곡차곡. 그죠? 차곡차곡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맹점이냐면 차곡차곡 채워 나갈 아까 세특 문구 500자 있지 않습니까? 500자 위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입시 컨설팅 업체 같은 데서 대피를 해줘요. 막 거기에 맞게끔 그냥 뭐 아르바이트 보통 이제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컨설팅 하시는 책임자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실무 담당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서울대 의대 다니는 대학원생을 옆에 멘토로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교육을 하겠습니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필 위주로 가는 거죠. 이런 주제로 쓰고 싶어? 그렇게 내가 500자 만들어줄게. 해서 이제 붙이는 거죠. 물론 그게 학교에서 잘 필터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차단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써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렇게 모은 데이터들 학생부가 나중에 고3 때 면접 대비가 되겠냐 이거죠.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고3들 이제 이렇게 신규로 면접 대비가 들어오면 한 3분의 2는 쳐냅니다. 3분의 2는. 3분의 2는 이거 대비 못합니다. 저희랑 못합니다. 뭐 딴 데서 하시든 아니면 수능 그냥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 있는데 그게 계륵이 된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고일 때부터
산출물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3 때 편하게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아마 이런 문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1 수행평가 이제 해야 되는데 주제를 못 잡고 있어요. 대부분 주제를 못 잡아요. 그게 생명과학 연구원이고 그리고 반체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진로가 뚜렷한 게 아니네요. 학교 공지문 있습니까? 한번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언제까지 걸까 해서 뭐 말씀드리는데 언제까지인가요 했더니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안 그러실 것 같죠, 그죠?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중간고사 끝난 한 4월 말 5월 초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하루 종일 문자입니다.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이제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 네, 정답 좋아하시니까. 일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부터 해서 수학자 강독 시리즈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업으로. 그리고 한 초 1, 2년 겪고 수학 탐구 수업이나 수학 독서 탐구로 갈아타시고 중3 때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하셔서 대학 입시에 대한 모의고사를 치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3 때 대학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진짜 마무리입니다. 수학을 가장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가장 근사한 방법은 뭘까요? 제가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하는 말인데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학교 수학이 아니고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선행을 하면 무조건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이게 궁금해? 한번 공부해볼까? 이거 궁금해? 이거 공부해볼까? 그게 사라진 선행학습은 좀 별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문제집보다는 저는 수학자가 들려준 수학 이야기 책으로 시작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결과보다는 과정형으로. 그죠? 그리고 고입 겪어보시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영과고 입시, 특히 KMO가 포함된 영과고 입시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 안 하는 분들이 먹으면 됩니까? 지방으로 가죠. 그죠? 운동을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량이 되고 능력이 되는 친구만 KMO나 영과고 입시는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자사고 입시는 아무나 해도 돼요. 사실. 왜냐면 특히 상상고 입시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에 대한 모든 비교과에 대한 밸런스 있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자사고를 안 가더라도 해보는 걸 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약은 아무나 먹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대학에서 뽑고 싶은 친구들은 시험 잘 보는 학생들 뽑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면 요즘에 보면은 수능 보고 대학 간 친구들은 이제 점수 높여서 그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반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느냐? 정량적인 말고 정성적인 학업 능력이나 전공 적합성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진짜 그 전공을 하고 싶고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뭐 농어촌 전형이나 뭐 지역 전형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에서 수능도 최저 못 맞추면서 서울대 가가지고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이렇게 좀 안 좋게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도 학점이 가장 높은 애들, 지역 전형으로 오는 애들이 가장 높아요. 물론 그 지역 전형 안에는 농어촌도 있지만 그 이제 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서울에. 그죠? 그런 애들이 학점이 제일 높고 제일 낮은 애들이 수능으로 오는 애들이 학점이 제일 낮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점 좋고 대학생활 충실히 하는 그런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지, 그죠? 막 수능 다시 반수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을 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말이 길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좀 받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뭐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음성으로 남기셔도 되겠습니다.